한국차의 성능과 가격에 세계가 다시 한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유럽의 심장에서 이제는 한국차가 마음껏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차의 위상이 정말 높아졌는데요. 그 놀라운 현장으로 지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애시포드라고 합니다. 44세이고요. 런던 교회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예전에는 외교관으로 일했지만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어요. 저는 한국차에 대해 별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관심조차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떻게 제 생각이 180도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희 가족은 5년 전부터 볼보 XC90을 타고 있었습니다. 외교관 시절 익숙해진 유럽 브랜드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죠. 든든하고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2025년이 되자 수입차 관세가 하늘로 치솟았어요. 볼보 부품 교체 비용만 해도 예전에 2배가 넘었습니다. 정기 점검 한 번 받으러 가면 1,000파운드는 기본이었죠.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클레어, 이젠 정말 차를 바꿔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요? 볼보는 10년은 타야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유지비가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요즘 카니발이 대세예요. 우리 동네에서만 벌써 5대째 바뀌었다니까요. 카니발이 뭔지도 몰랐던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곧이어 12살 아들 제임스가 친구 집에서 돌아와 흥미진진하게 말했어요. 엄마, 톰네 새 차 봤어? 진짜 넓고 시원해. 카니발이래. 그제서야 한국차 얘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어요. 한국차라니. 솔직히 제게 한국차는 저렴하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차라는 이미지였거든요. 남편에게 말했죠. 솔직히 난 아직 한국차를 신뢰하긴 어려워. 우리가 그런 차를 탈 필요가 있을까?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차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데. 저는 단호했어요. 아니야.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잖아. 볼보나 BMW 같은 차와 한국차를 비교할 수는 없어. 그때만 해도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유럽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한국차는 그저 가격 경쟁력만 있는 차였으니까요. 품질이나 기술력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어요. 제임스와 9살 딸 소피아는 계속해서 친구들 차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 차는 이렇게 좁아? 친구들은 뒷자리에서 책상처럼 써서 숙제도 해요. 그리고 친구네 차는 문이 쭉 열려서 타기도 쉬워. 아이들의 불만이 쌓여갔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제 고집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곧 제게 큰 깨달음을 주는 사건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외교관 출신이라는 자부심, 유럽 브랜드에 대한 맹신, 그리고 한국에 대한 무지.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볼보 수리비가 또다시 나왔을 때 남편과 저는 본격적인 차량 교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각종 자료를 펼쳐놓고 대화를 나눴어요. 클레어,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카니발 같은 미니밴이 우리 가족에게는 더 맞을 것 같아. 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나는 아직 미니밴 탈 나이가 아니야. 미니밴은 너무 아줌마 차 같잖아.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어요. 제임스가 학교에서 돌아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엄마, 우리 차 정말 너무 좁아. 친구들은 뒷자리에서 숙제도 하고 태블릿으로 영화도 봐요. 우리는 왜 맨날 비좁게 앉아야 해요? 소피아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친구네 차는 문이 자동으로 열려서 손가방이 무거워도 쉽게 탈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계속 저항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런던 엄마들 사이에서 점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커피숍에서 만난 이웃사라가 말했습니다. 클레어, 너도 알겠지만 요즘 카니발이 완전 트렌드야. 이제 카니발은 유럽식 가족 럭셔리의 상징이 됐어. 저는 의아했어요. 럭셔리라고? 한국차가? 응, 맞아. 품질도 좋고 실용성도 뛰어나고 특히 하이브리드 버전은 정말 대단하다던데.
BMW나 볼보보다 연비도 좋고 실내 공간도 훨씬 넓어. 또 다른 엄마 엠마도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언니가 작년에 카니발로 바꿨는데 이제 예전 차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해. 가족 여행할 때 완전 다른 세상이래.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알던 한국차의 이미지와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카니발 얘기를 자꾸 하네. 그런데 한국차가 정말 그렇게 좋아졌을까? 남편이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자. 요즘은 정보가 많잖아. 인터넷 검색 결과는 놀라웠어요. 유럽 자동차 전문지들이 카니발을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성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실용성 부문에서는 독일 차들을 제쳤다는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이상하네. 이게 다 진짜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기에도 그렇고 실제 후기들도 대부분 긍정적이야. 특히 가족용 차로는 정말 인기가 좋은 것 같아.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가진 편견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한국차라니. 정말 우리 가족에게 맞을까? 아이들은 계속해서 친구들 차를 부러워했고 남편은 점점 카니발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 저만 혼자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곧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사건이 일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운명이란 참 묘한 것 같아요. 제가 한국차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가 바로 볼보의 배신이었거든요. 지난 5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코츠월드로 주말 여행을 떠났어요. 아이들이 학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자고 계획했죠. 가는 길까지는 괜찮았어요. 볼보 XC90이 고속도로를 달리며 안정적인 주행을 보여줬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볼보야. 이런 맛에 유럽차를 타는 거지.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기 1시간 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오며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보, 뭔가 이상해.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고속도로 중간에서 차가 멈춘다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다행히 근처 휴게소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거기서 차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견인차를 부르려고 했지만 토요일 오후라 모든 업체가 문을 닫은 상태였죠. 어떻게 하지? 아이들도 있는데?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휴게소는 을씨년스러웠어요. 제임스와 소피아는 무서워하며 제 팔에 매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주차장에서 한 가족이 우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중년 남성이 우산을 들고 다가와 말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차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저는 감사했지만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견인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토요일이라. 아, 그럼 우리 차에 타세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차를 보니 바로 카니발이었어요.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민폐를. 아니에요. 우리도 가족이 있으니 얼마나 걱정되실지 알아요. 카니발에 타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실내가 정말 넓었거든요. 우리 가족 4명이 타도 전혀 비좁지 않았어요. 오히려 볼보보다 더 여유로웠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도 카니발은 전혀 소음이 없었어요. 하이브리드 모드로 조용히 달리면서도 힘이 넘쳤죠. 제임스가 속삭였어요. 엄마, 이 차 정말 조용해. 우리 차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소피아도 신이 났어요. 여기 의자도 진짜 편해. 그리고 문도 자동으로 열리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몇 년 동안 한국차를 무시했는데 정작 위기 상황에서 저희를 구해준 건 바로 그 한국차였거든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가족과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분이 말했습니다. 작년에 BMW에서 이걸로 바꿨는데 정말 후회 안 해요. 연비도 좋고 고장도 안 나고 무엇보다 가족이 편해해요. 부인분도 덧붙였어요. 처음엔 저도 한국차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이제는 다른 차로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인사를 드릴 때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제 마음속에 생긴 변화였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남편과 대화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놀랐어. 카니발이 생각보다 훨씬. 나도 그래. 볼보보다 더 조용하고 넓더라. 아이들도 계속 그 차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저런 차 사면 안 돼요? 그날은 제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코츠월드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자꾸만 그 카니발 생각이 났어요. 볼보는 결국 큰 수리비를 들여 고쳤지만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죠.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오후 저는 혼자 쇼핑을 나갔다가 우연히 현대 딜러숍 앞을 지나게 됐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그냥 한번 둘러보기만 하자. 시승은 안 하고. 딜러숍에 들어서는 순간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 친절한 직원들. 마치 BMW나 벤츠 쇼룸에 온 것 같았거든요. 직원분이 다가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특별히 관심 있는 모델이 있으신가요? 아, 그냥 카니발을 보러 왔어요. 시승은 아니고 그냥 구경만.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카니발을 가까이서 본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외관이 정말 세련됐거든요. 전혀 저렴한 차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급 SUV 못지않게 우아했죠. 실내를 들여다보니 더욱 감탄했어요. 가죽 시트의 질감, 대시보드의 마감, 그리고 각종 편의 기능들. 모든 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습니다. 혹시 시승해 보시겠어요? 실제로 운전해 보시면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시승을 하면 마음이 더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시승에 나선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어요. 일단 슬라이딩 도어가 정말 편리했어요. 아이들이 타고 내리기에 이보다 좋을 수 없겠더라고요. 엔진을 켜니 거의 소음이 없었어요.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정말 조용했죠. 볼보보다도 더 정숙했어요. 이게 정말 하이브리드예요? 너무 조용한데? 네, 전기 모터로 먼저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시내 주행할 때는 거의 전기차 수준이죠. 3열 독립 시트도 감동이었어요. 각 좌석마다 개별 조절이 가능했고 공간 활용도가 정말 뛰어났어요. 볼보 XC90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았죠. 더 놀라운 건 주행 성능이었어요. 가속도 부드럽고 코너링도 안정적이었어요. 미니밴이라고 해서 운전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핸들링이 정말 좋네요. 무겁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유럽 도로에 맞춰서 튜닝했거든요. 독일에서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시승을 마치고 딜러숍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차에 대한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직원분이 말했어요. 어떠셨어요?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이게 정말 프리미엄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한국차도 품질에서는 유럽차와 동등하거나 더 나은 부분이 많아요. 특히 가족용 차로는 정말 최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카니발 시승해봤어. 어땠어? 생각을 바꿔야겠어. 정말 좋더라. 제 선입견이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승을 마친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죠. 제가 가진 편견과 실제 경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말이에요. 주말이 되자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얘들아, 아빠와 엄마가 새 차를 사려고 하는데 너희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 제임스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혹시 카니발로 바꾸는 거예요? 글쎄,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엄마가 결정해야 해.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처음엔 한국차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브랜드보다 가족이 먼저라고 생각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실제로 써보니까 이건 어쩌면 우리 가족에 딱 맞는 차일지도 몰라. 아이들은 완전히 신이 났어요. 소피아가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정말요? 우리도 드디어 넓은 차를 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됐어요. 다음 날 딜러숍에 다시 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분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볼보 XC90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구매 가격으로는 약 25% 저렴하고 유지비는 거의 40% 정도 절약됩니다. 정말요? 그런데 만족도는 어때요? 이 자료를 보세요. 유럽 내에서 재구매 의사 1위가 바로 카니발이에요. 고객 만족도도 90% 이상이고요.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모든 지역에서 카니발의 만족도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앞서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의외네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요즘 소비자들이 브랜드보다는 실용성과 가치를 더 중시하거든요. 카니발은 그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거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가격도 좋고 성능은 더 좋고 만족도까지 높다니. 이건 선택이 아니라 진화야.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최종 상의를 했어요. 여보, 이제 확신이 서는 것 같아. 우리에게 맞는 차는 카니발인 것 같아. 남편도 동의했어요. 나도 그래. 브랜드 때문에 우리 가족의 편의를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 그날 밤 계약서에 사인을 했을 때 저는 정말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단순히 차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분이었거든요. 가성비를 넘어서는 가치비라는 개념을 처음 깨달았어요. 싼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거였죠. 그리고 유럽에서 현대차가 실용성과 기술력, 그리고 신뢰성을 모두 갖춘 브랜드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도 체감했고요. 제임스와 소피아는 새 차가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제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카니발을 말이에요. 몇 주 후 출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아이처럼 설렜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카니발이 출고됐어요. 딜러숍에서 차를 봤던 날 온 가족이 함께 갔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남편은 각종 기능들을 체크하고 있었죠. 우와, 정말 우리 차예요? 소피아가 2열 시트에 앉아서 감탄했어요. 시트가 전후로 슬라이딩 되는 것도 신기해했고 개별 에어컨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했어요. 제임스는 3열 시트를 펼쳤다 접었다 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친구들도 많이 태울 수 있겠어요? 첫 주말 우리는 카니발로 첫 번째 가족 캠핑을 떠났어요. 이전에 볼보로 캠핑 갔을 때는 짐 공간이 부족해서 항상 스트레스였거든요. 하지만 카니발은 달랐어요. 3열 시트를 접으니 정말 넓은 화물 공간이 나왔어요. 텐트, 침낭, 캠핑 의자, 쿨러박스까지 모든 걸 여유롭게 넣을 수 있었죠. 이제야 진짜 가족여행다운 가족여행을 할 수 있겠어. 남편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운전하는 동안 피로감이 훨씬 적었거든요. 시트가 정말 편하고 각종 편의 기능들이 운전을 도와줬어요. 특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정말 좋았어요. 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해주니까 운전 스트레스가 확 줄었죠. 캠핑장에 도착해서도 카니발의 진가가 발휘됐어요. 슬라이딩 도어 덕분에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었고 넓은 실내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저녁 시간에 아이들이 차 안에서 독서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임스는 뒷자리에서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고 소피아는 동화책을 읽고 있었죠. 엄마, 이 차에서는 정말 집중이 잘 돼요. 조용하고 넓어서 공부하기 딱 좋아요. 남편은 캠핑 준비를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런 게 진짜 패밀리카구나. 그날 밤 텐트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예전엔 한국차를 싸구려로 봤지만 이제는 내 가족을 지켜주는 차야.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공간이었어요. SUV보다 더 가족 친화적인 공간 디자인 그리고 실용성까지. 모든 게 완벽했죠. 다음 날 캠핑장에서 만난 다른 가족들도 우리 차에 관심을 보였어요. 카니발이네요. 요즘 정말 인기 좋다던데 어떠세요? 독일에서 온 가족이 물어봤어요.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만족해요. 가족 여행용으로는 이보다 좋은 차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다음에 차 바꿀 때 고려해 봐야겠네요. 그때 느꼈어요. 이제 유럽 사람들에게 카니발은 이게 진짜 패밀리 럭셔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구나 하고요. 캠핑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차로 바꿔서 정말 다행이에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백미러로 아이들을 보며 웃었어요. 가족 모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내린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제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카니발. 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카니발을 탄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영국의 한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온 거였죠. 안녕하세요. 클레어 애시포드님이시죠? 저는 오토위클리의 기자 톰 해밍웨이입니다. 요즘 영국에서 한국차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카니발 오너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당황했어요. 제가 무슨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왜 인터뷰를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제가 전직 외교관이라는 것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볼보에서 카니발로 바꾸신 과정이 정말 흥미로워서요. 요즘 많은 영국 가정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 후 런던의 한 카페에서 기자님과 만났어요. 생각보다 젊은 분이었고 정말 진지하게 인터뷰에 임하더라고요. 먼저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한국차를 선택하셨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저도 편견이 있었어요. 솔직히 무시했죠. 한국차는 싸지만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마음이 바뀐 계기가 있으셨나요? 직접 경험해보니까 그게 다 무지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실제로 타보고 써보고 비교해보니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기자님이 노트에 열심히 적으며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우셨나요? 일단 공간 활용이 정말 뛰어나요. 두 아이가 있는 저희 가족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연비도 좋고 고장도 안 나고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편해해요. 그럼 이전에 타던 볼보와 비교하면 어떠세요? 솔직히 모든 면에서 카니발이 나아요.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은 더 좋고 실용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죠. 기자님이 흥미로워하며 계속 질문했어요.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엔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특히 외교관 출신인 제가 한국차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요. 하지만 실제로 보고 나면 모두 감탄해요. 앞으로 한국차의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이제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술력과 신뢰성의 상징이 되고 있어요. 적어도 자동차 분야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봤다고 자부해요.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님이 말했어요. 정말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인터뷰였어요. 많은 독자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2주 후 기사가 실렸어요. 제목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현명한 선택, 한국차 런던 엄마가 말하다. 기사 내용도 제가 말한 것들을 정말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특히 이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클레어 애시포드는 말했다.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 브랜드의 명성보다 실제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지인들이 연락을 해서 축하해주기도 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가장 기뻤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제임스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거든요. 엄마, 우리 선생님이 엄마 기사 봤대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한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을요. 한국차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기사가 나간 후 몇 주가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현대자동차 유럽 본사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였죠. 안녕하세요, 클레어님. 저는 현대자동차 유럽 마케팅팀의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최근 오토위클리 인터뷰 기사를 정말 감명 깊게 읽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사실 저희가 클레어님을 체코에 있는 저희 공장으로 초청하고 싶어서요. 한국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체코까지 가서 공장을 견학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2주 후 저는 체코 노쇼비체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어요.
공항에서부터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더라고요. 공장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최첨단 로봇들이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고 품질 검사 과정은 정말 엄격했어요. 가이드분이 설명해줬어요. 여기서 만드는 모든 차량은 유럽 기준에 맞춰 설계되고 생산됩니다. 특히 영국 시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테스트를 거치죠. 더 놀라운 건 영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단순히 한국에서 만든 차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의 취향과 요구에 맞춰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독일의 아우디나 BMW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더 엄격하죠. 실제로 테스트 구간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각종 내구성 테스트, 안전성 테스트를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보다 더 많이 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시나요? 아직도 일부 사람들이 한국 차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 역시 그런 편견을 가졌던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공장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귀국 후 저는 현대 패밀리카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카니발을 고려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직 외교관이 왜 한국차 홍보를 하느냐고요. 하지만 제 진정성을 느낀 사람들은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6개월 만에 제가 상담해드린 가족들이 100가구가 넘었어요. 그리고 그중 80% 이상이 실제로 카니발을 구매했죠. 어느 날 제임스가 물어봤어요. 엄마, 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도 처음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그 편견을 깨뜨리고 나니 정말 좋은 걸 발견했거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제 편견을 깨뜨려준 카니발,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한국에게요. 최근 런던 거리에서 카니발을 보는 일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들죠. 제가 그 변화의 작은 일부라도 되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젠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예요. 기술력과 신뢰성, 그리고 진정성의 상징이죠.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봤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깨뜨리고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